세계에서 유명한 성공학 연구자를 꼽으라면 단연 나폴레온 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의 성공을 직접 만들어 나간 성공과 자기계발의 대가라 할 수 있죠. 성공의 바이블과 같은 여러 이야기들.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을 꼽아보라면 저는 단연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수도 없이 실패하지만 또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렇게 계획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나폴레온 힐의 책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신입기자 시절 철강와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다. 카네기는 사흘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은 나폴레온 힐에게 매료되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자기 성장 비결과 삶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을 수락한 나폴레온 힐은 무려 20년이란 세월 동안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 500명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가와 멘토들을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뤄낸 성취와 삶의 태도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 그것을 집대성하는 데 성공한다. 나폴레온 힐의 책이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나폴레온 힐 인생 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방향이 정해져야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집중력과 역량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행동이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가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방법들이 현실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더불어 큰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주인답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은 욕심과 질투, 열등감을 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더 이상 남이 주는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자.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나의 평가를 더 이상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되 그 길을 다른 이의 길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뿐이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한다.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상황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책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바에는 마음에 긍정적 생각을 채워 상황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세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그 결과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늘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반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변화나 방해 요소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탁월하다.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말을 듣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릴 때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또한 자기 자신이다.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것이다. 베풀지 않는 사람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편으론 베푸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나폴레온 힐은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있다. 내가 선의를 베풀수록 나의 품성이 선함으로 채워지고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 우리는 가진 것을 베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우리는 베풀미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눈빛과 환한 미소, 그리고 작은 친절함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작은 베풀음은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되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 타인을 위한 베풀음에 인색하지 말자. 결국은 모두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자. 나폴레온 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권한다. 타인을 위해 베푸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의 베풀음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남의 도움을 받을 때 민폐를 끼쳤다고 여기는 편이라면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자. 사람들이 서로 나누며 베풀고 또 그 도움이 내게 돌아와서 기꺼이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 증오는 양날의 검으로 칼을 맞는 사람과 휘두르는 사람 모두를 해칠 수 있다. 분노를 토해놓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으나 부정적 감정은 독과 마찬가지라서 서서히 사람을 망가뜨린다. 머릿속이 남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서 정작 자신에게 닥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당신의 행복을 망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해 눈앞에 낀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바라보라.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넓혀준다. 게으름은 삶을 훔치는 은밀한 도둑이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습관에서 생긴 결과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은밀한 도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앗아간다. 이 교활한 악당은 더 높은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삶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게으름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일을 미루는 행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착각을 버려라.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도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미루는 습관은 당신에게 찾아온 배를 떠나보낸다. 나폴레온 힐의 제자 클레멘트 스톤은 미국 5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재벌이다.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 스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갓 태어난 새끼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며 자연스레 학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동물들은 이런 행동 각인을 통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이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긍정적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면 각인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을 조절할 수 있으니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두려움이 아닌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잠재의식의 희망이 각인되면 자연스레 긍정적 사고가 생겨나 그에 맞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스톤이 말한 것처럼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제조법을 손에 넣었으니 당신의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보물 지도를 각자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는 셈이다.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라. 스스로 성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선물하는 기적이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평생 길러온 습관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당신이 지닌 습관을 살펴보라. 좋은 습관도 있고 고쳐야 할 습관도 있을 것이다. 그중 어떤 습관이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지 확인하라. 거미줄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나쁜 습관은 어느새 쇠사슬처럼 단단해져서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되고 만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된다. 단 3주만 노력하면 당신에겐 좋은 습관이 하나 더해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1년이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미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미래를 원하면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 심은데 밭이 나는 법은 결코 없다. 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블레어가 있었다. 의사는 블레어가 평생 보통 수준의 청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블레어가 장애가 없는 아이처럼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힐은 아들에게 꾸준히 말을 걸었고 대답하도록 유도했다. 또 매일 책을 읽어주며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힐은 아들의 머리 특정 부위에 대고 말을 하면 아이가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희망이었다. 힐의 정성어린 보살핌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아들 블레어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청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한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듣고 말하는 모습을 늘 마음속으로 그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꿈은 현실이 되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운명은 반드시 당신이 꿈꾸는 대로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언제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무언가를 하기 적당한 때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시작하라.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라. 놓쳐버린 기회와 이미 저지른 실수에 집착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과거의 문은 닫고 미래의 문을 열어라. 문 너머에는 열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각을 맞이할 수 있다. 추위가 가시고 봄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대청소를 한다. 이렇게 집이나 사무실을 청소하듯
생각도 정리가 필요하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아이디어, 구식이 되어버린 관습,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라. 이는 색이 바랜 과거의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남기고 간 유령일 뿐이니 이제 그만 보내주도록 하자. 시도 때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낡은 아이디어는 모두 버려야 한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누구도 당신을 위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수 없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직접 뛰어가서 기회를 낚아채도 모자를 파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있으면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되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부터 실천하라. 희망하기와 준비하기는 다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행동하라. 단 희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목표는 희망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환상이 아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원하는 바를 이미 가진 듯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꿈꾸는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격언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준비하고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다. 행동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하기와 준비하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오늘보다 나은 날을 원한다면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모방하라. 자기 개발은 평생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배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기 개발에 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개발의 목적이 오로지 좁은 의미의 성공을 의미하며 부의 축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개발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을 제쳐 1등을 쟁취하는 게임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언제나 주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훈련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거나.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 같아 희망의 씨앗과 절망의 씨앗을 모두 싹틔울 수 있다. 희망의 씨앗은 정원 가득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절망의 씨앗은 삭막한 가시덤불을 키워낸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정원의 풍경이 정해진다. 잠재의식에 좋은 생각을 심으면 긍정적 결과를, 나쁜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 결과를 수확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의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의 감정을 가지면 반대편 감정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을 망치는 부정적 감정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긍정적 감정을 잠재의식에 속삭여라. 긍정적 감정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으면 목표를 이루기 한결 수월해진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꿈을 위해 행동하기를 유도한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빵을 만들 때 필요한 효모에 빗대어 설명했다. 잠재의식이 계획을 행동으로 이끄는 촉매제라고 말이다. 효모는 천천히 커다랗게 반죽을 부풀린다. 잠재의식 또한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을 명령한다. 우리는 욕구를 잠재의식에 전달하여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당신의 계획과 긍정적인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라.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잠재의식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잠들지 마라.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성공의 원칙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삶을 포기하기 전까지 삶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폴레온 힐이 처음부터 성공 철학의 대가로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산골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
식비를 벌기 위해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바로 성공한 사업가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성공 법칙을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20년간의 연구 끝에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그대로 행동했다. 정말 그뿐이었다. 의외로 단순해서 놀랐는가. 하지만 그들은 생각 더하기 행동은 성공이라는 절대적 성공 공식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공의 법칙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이 그렇듯 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어떤 것이든 이미 결정된 미래란 없다. 미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을 뿐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빠르다. 익숙함은 우리를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 변화를 원한다면 익숙함을 거부하자. 꿈을 이루는 완벽한 조건은 없다. 꿈이 있다면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이룬다. 미래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할 일을 미루는 순간 내가 꿈꾸던 미래도 미뤄진다. 말로만 하는 다짐은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다짐한 바를 실천했는가, 그것도 바로 오늘 실천했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 해야만 하는 행동을 미뤘다가는 의지가 느슨해져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될 확률이 높다.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하루쯤 대충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루려는 목표가 있을 때는 1분 1초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스스로 지금이 쉬어갈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잘 사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아닌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미래를 꿈꾸는 자다. 만약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고민이라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주어진 하루를 잘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찾아 실천하라. 우정이 중요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를 사귀어라. 금전적 부를 원하는 사람은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라.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식단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라. 계획을 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의지를 갖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 미루다 보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으며 합리화하게 된다. 더군다나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게 등 떠밀려 시작한 일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놀랍게도 인생에서 큰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끈기는 미루지 않고 계획을 원활히 실천했을 때 의지와 함께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 목표한 일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바로 당신의 힘으로 계획을 실천하라.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진정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동요되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힘으로 바꾼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잊지 마라.